네, 안녕하세요. 불독입니다. 자, 오늘 9월 28일이고요. 자,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다들 추석들 잘 지내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리플은요, 688원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가는요, 690원이고요. 저가가 677원입니다. 자, 리플이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 어젯밤 11시부터 게리 겐슬러의 청문회가 있었죠. 자, 오늘은요, 딱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청문회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번 주에 오늘서부터 우리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지만요. 자, 미국에서는 빅 이슈들이 오늘 밤 새벽부터 연달아서 있습니다. 자,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 한 번씩 여러분들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보시면요,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는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뉴스를 보면서 어제 청문회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어제 청문회에서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으로서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미국 하원금융위원장이죠. 패트릭 맥켄리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게리 겐슬러한테 위원장의 감독관리 능력 부족을 비판을 하면서 당신은 초당적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자, 우리의 인내심이 점점 줄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계속 무시한다라고 하면 소환장을 보낼 것이다. 당신은 의회의 소환장을 받는 최초의 SEC 위원장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청문회에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한테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요. 겐슬러 위원장의 종특이죠. 답변을 이리저리 피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비트코인은 하위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리플도 증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자, 게리 겐슬러는 본인이 무슨 답변을 한지도 솔직히 잘 모를 겁니다. 자, 그런데도 본인이 이제 써온 대본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청문회에서 발언을 했던 부분인데요. 자, 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을 만들지를 않았나? 자, 이런 질문에 다른 자산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권성 암호화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과 법률이 이미 체계에 있기 때문이다. 자, 옛날 법을 아직도 들먹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어제 새벽에 공화당 위원회가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게리 겐슬러가 임기 중에 규정을 제정할 때나 또는 의회 의원들의 감사 요청에 대응할 때 모두 노골적으로 의회를 무시해왔다. 자, 공화당은 게리 겐슬러의 SEC에 대해 그동안 축적된 책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해서도 어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자, 법원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한 근거를 기각을 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승인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얼마 전에 SEC가 항소를 하겠다라고 했죠. 자, 항소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다른 위원들보다 앞서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른 위원들을 방패막이 삼아서 최대한 항소까지 질질 끌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상 게리 겐슬러가 정말 악질이고 생각이 없고 일을 안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본인의 자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스케줄이 연달아 줄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연휴 기간이긴 한데요.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5시에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또 한 번 할 경우에 비트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출렁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9일 날 미국의 8월 PC 물가지수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추가로 챙겨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 사실 이번 추석 연휴는요,
6년 만에 가장 긴 연휴입니다. 자, 하지만요. 미국에는 엄청난 대형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또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은 미국 예산안 통과 여부입니다. 자, 30일까지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협의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미국 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한번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 여부를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요. 악재 해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을 해서 리플도 반등이 다시 크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루하실 수는 있는데요. 자, 하지만 추석 연휴에 있을 여러 가지 대형 이벤트들로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점에 있을 때 구간별로 나눠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나 비중 조절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해야 될지 추가 매수해야 될지 비중 조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리시거나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6531에 7908. 자, 위에 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비중 조절까지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가지 상황들이 추석 연휴 동안에 발생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챙겨서 보셔야 되는 뉴스나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무료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무료 카톡방에서 PC 발표나 파월 연설이나 미국의 예산안 통과까지 실시간으로 무료 카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 저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1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매일 리플을 1만원씩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요. 자, 이렇게 1만원씩 매수를 해서 10억을 만드는 프로젝트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매일 1만원씩 저축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 달이 되면요 30만원이고요. 1년이 되면 36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3년 동안 저축을 하시면 1080만원이 되겠죠. 자, 이자까지 포함하면 1100만원이 조금 넘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축을 하시는 것보다 매일 리플을 1만원씩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자, 리플의 가치를 따지게 되면요. 사실상 달성하기에 아주 쉬운 목표가 7만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의 가치는요 사실상 몇 가지만 대입을 해보더라도 리플의 가치가 엄청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리플이 은행 간 송금 네트워크인 스위프트의 가치를요 10%만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리플의 가치는 최대 500불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500불이면요 거의 60만원입니다. 자, 거기다가 SEC와의 소송이 끝나게 되면요 리플랩스 대표가 이야기를 했죠. 리플 IPO를 통해서 리플랩스를 나스닥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주당 일단 기본적으로 45,000원까지 리플의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실상 여러 가지 리플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을 그 가치를 대입을 하게 되면 사실상 목표가 7만원은 SEC와의 소송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들이 저축을 했을 때 3년 동안 모은 금액이 1000만원대라고 보시면요. 사실상 매일매일 리플을 1만원씩 매수를 하신다면 목표가 7만원까지 도달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1000만원을 버실 걸 10억까지 달성이 가능하다, 이런 프로젝트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크게 변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리플을 1만원씩 매수를 하시면서 1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무료 카톡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료 카톡방에서는요 1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리플에 대한 가장 빠른 뉴스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무료 카톡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상단에 010-6531에 7908. 자, 위에 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